안녕하세요. 자,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등기 청구권 갈게요. 페이지가 203페이지예요. 203페이지. 자, 우리가 물권법 이합죄, 물권 총론,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죠.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워요. 7가지. 첫 번째가 점유권, 두 번째가 소유권.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데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요.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2개, 유치권하고 저당권.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7가지 물권을 강론에서 배우고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건,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나갔어요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죠. 갑이 을한테 제 아파트를 팔죠. 소유자가 바뀝니다. 권리가 변동되죠. 발생, 변경, 소멸. 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항상 2개 중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186조. 하나는 상속 경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요. 법률 규정.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 자, 등기제도죠. 공시방법으로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부동산 등기제도.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는 물건이죠. 한번 들어봐요. 물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겠죠. 건물. 그 다음에 수목도 있고 미분리과실도 있고 농작물도 있어요. 얘들은 원래 토지의 일부지만 독립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수목, 나무를 등기해버려요. 임목이라고 하고, 또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있어요. 등기 또는 명인방법, 테두리 둘러서 토지로부터 독립시켜버립니다. 자, 물건은 특정, 현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이 독립한 물건, 여기서 일물, 일권주의가 나와요.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은 하나. 이 물건은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 일동 건물. 자, 일필토지의 소유자가 2놈 못 들어서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는 물건이 원래 못 들어요.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못 들어옵니다. 일부에 소유권 들어오려면 분필해야 돼요.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하지만 부동산 일부에 들어서는 놈이 있어요. 부동산 일부만 사용할 수 있어요. 분필하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들어서요. 그 다음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서요. 아파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 101호, 102호 각 소유권이요. 이걸 구분 소유권. 자, 이게 객체 물건에서 뭐 잠깐 볼 거고, 물권 법정주의 종류. 물권의 종류, 물권의 내용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래서 새로운 종류 물권 못 만들어요.
그 다음 법이 A라고 정했으면 물건은 A로 가야 돼요. 다른 내용도 못 정합니다. 이게 종류강제, 내용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자, 효력, 물권이 침해되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합니다.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해 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 방해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방해 예방 청구. 자, 소유자가 본권 없이 점유하는 놈을 상대로 너 왜 내 허락 없이 점유하니 돌려주세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현재의 소유자가 합니다. 현재의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야. 소유권을 상실했어. 병한테 팔아 제꼈어. 등기 넘겨줬어. 그러면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X, 물청 X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예요. 내 물건을 점유한 자. 따라서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물청의 상대방이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편의점 알바생이야. 그놈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는 오늘 점유권 하겠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자,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 제끼면 물청도 같이 함께 이전하고,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같이 소멸해요. 현재의 소유자가 물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함께 이전, 함께 소멸. 운명을 같이 하니까 한 놈이 갖고 있어야 돼. 따라서 소유권은 안 팔고 물권적 청구권만 본권과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험 지문에서 분리 이 두 글자가 뜨면 99% 하지 못한다로 끝나요. 분리하면 에이 못하겠지 뭐 몰라도 못하겠지 그렇게 찍으면 99%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옆집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상대방 아무 잘못 없지. 하지만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잘못 없어도 내 소유권이 침해되면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침해자의 귀책사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자, 법 규정,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소유권에서 규정해요. 소유권에 관한 법 규정을 제한물권에 갖다 써요. 준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유치권은 준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유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소멸돼 버려요. 법 조문이. 따라서 도둑놈이 승용차 가져간 순간 유치권이 X가 나버려요. 소멸. 물청도 운명을 같이 하죠. 물청도 죽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아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점유권이 침해됐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돌려받으면 돼요. 그 다음 지역권, 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 시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이게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물권 변동.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등기 믿고 산 병, 앞놈 등기가 무효면 지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그 다음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매매는 채권행위,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갔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물권행위 유인론.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갑.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고자 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6조. 계약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 계약이니까. 제한물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예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매매 계약 플러스 등기. 자, 법률 행위 아니다.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등기 필요 없을 텐데. 두 놈이 예외예요. 이행 판결하고 점유 취득시효. 판결문 법률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등기소 가서 내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가서 단독 신청해요. 나중에 등기부에서 배워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남의 부동산 일정한 요건하에 점유하면 소유권 먹습니다.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런데 187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해당 법 조문에서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행 판결하고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요. 자, 187조.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187조예요. 상속, 바로 소유권 등기 없이 사망한 때. 경매, 매각대금 법원에 내면 그 순간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공용징수, 토지수용법,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어요. 판결,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해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나중에 공유해서 나와요. 공유물 분할 판결. 바로 형성시켜버려요. 바로 형성되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형성의 의미예요. 등기 필요 없어. 바로 효력 발생. 그래서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자, 기타 법률 규정 우리 두 개 했어요. 하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똑딱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닙니다.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면 이행판결 점유취득시 빼놓고는 다 등기 필요 없어. 187조로 가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죠.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당연 복귀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권은 을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백에 복귀돼 버려요. 그래서 187조에 등기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등기로 갑니다. 등기. 첫 번째 본 게 실체관계 부합법리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봤어요. 중간생략등기.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너 그날 병한테 팔아도 등기하고 등기 넘겨주세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생략한 채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넘겨요. 이걸 을의 중간자의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병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법 위반 등기지만 우리 대법원 매매라는 병이 을로부터 샀죠? 그래서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생략 등기 유효로 봐줘요.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 을병과 매매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판 전매행위 법률행위도 같이 유효로 맞춰줘요.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은 법에 위반됐는데도 유효로 보내 단속 규정. 자, 중간생략 등기 유효인데 병은 그러면 어떻게 중간생략 등기를 격려하느냐? 자기 앞으로.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세 사람 간, 삼자 간, 갑을병, 을병, 갑병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죠. 따라서 병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맨 앞놈 갑을 상대로도 등기 주기로 했죠. 합의했죠. 합의했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 직접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병은 자기 채무자 을이 아닌 맨 앞놈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직접 나오면 없다로 끝나는 게 99%예요. 직접 등기 달라고 못해요. 직접 못하면 세트로 떠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위란 두 글자가 뜨면 99.9%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직접 없다. 대위 있다. 99%예요. 99%. 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의뢰,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갑이 병한테 직접 넘겨주려 했다고 해서 의뢰 갑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등기 청구는 할 거예요. 따라서 을은 마음이 바뀌면 갑한테 갑 나한테 등기 줘 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아요. 시험 이것만 나요. 소멸하지 않아요. 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을 돈 줘 할 수 있고 만약 을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병하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병한테 병 우리 아직 잔금을 안 줘. 나 너한테 등기 못 줘. 거절할 수 있다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등기 청구권 가요. 등기 청구 안 했죠? 오늘부터 하지. 등기 청구권. 들렸어요? 아, 그럼 복습을 잘 하신 거예요. 복습을 하면 들릴 거고 듣고 탈레탈레 가서 복습 안 하시면 안 들려요. 복습 잘 하셨어요? 들리셨으면. 자, 203페이지 갑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뭘 봐야 되느냐? 등기 청구권의 성질.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나와요. 그 다음 나중에 3월에 보겠지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 문제.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성질을 볼 거예요. 자, 등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자, 설명 들어봐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 아닌 실체와 어긋난 상황일 때 이걸 실체와 맞추기 위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말이 어렵죠? 예를 통하면 쉬워요. 자, 법률행위 매매계약이겠죠. 갑이 아파트를 팝니다. 그러면 결국 을은 매수인은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겠죠.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은 결국 등기 주세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나타나요. 등기 청구권이란 얘기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넘겨줄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주세요 하는 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채권이에요. 이걸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그래서 청구권의 종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우리가 배웠던 저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 따라 결정돼요. 물권자, 소유자가 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을은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하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놈들은 다 채권자예요.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키는 이전이에요. 이전. 물권을 소유권을 나에게 주란 얘기는 아직 내가 물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이전해 주세요. 이전자가 들어가면 99% 함부로 제가 100%라고 말 못해요. 혹시나 어떤 예유가 생겨볼지 모르니까. 근데 99%는 거의 100%라고 마찬가지 봐도 돼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에는 이전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전이 뜨면 채권으로 쉽게 가버리는데 이전이 안 뜨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해야지. 매수인은 채권자군. 따라서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군. 자, 이게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법률행위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 자, 그러면 187조에 따라 당연복귀예요. 을 앞으로 소유자 등기되어 있지만 을 소유자 아니에요. 왜?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야.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 등본기재는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죠. 이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체관계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을 상대로 을 너 임마 무효 등기, 우리 시험지 무효는 안 떠요. 무효 등기니까 빨리 말소하세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이게 등기 말소 청구예요. 등기 말소 청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 등기는 무효일 때만 가능해요. 유효 등기면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등기니까 말소하세요라고 갑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예요. 자,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찍어봐요. 생각하고 찍어. 생각하고. 자,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만 따지면 돼. 청구하는 놈이 누구냐야. 갑이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그렇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청구 두 번째 있죠? 반환,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얘는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가 됐고, 그럴 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물권적으로 해야 맞는 지문이 돼. 이유는 매매가 무효면, 그래서 빨리 머릿속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아, 소유권은 당연복. 얘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하는구나.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나와. 얘는 채권적 청구권인지 얘는 물권적 청구권인지.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러면 항상 이놈이 정답이에요. 왜? 대부분 다 채권이야. 대부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는 뭐다? 말소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뒤로 올 수도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99%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소를 시키려면 이 등기가 무효해야 되고, 상대방은 절대 소유자가 아니야. 물권자가 아니야. 내가 소유자야. 내가 소유자에서 니만 무효 등기 말소해. 말소가 붙으면 물권으로 찍어버리시고, 이전이 붙어 있으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찍어도 돼요. 그렇게 찍어도 99% 맞아요. 근데 굳이 찍지 말자. 굳이. 왜 찍어? 내 실력으로 그냥 맞추면 되지. 그렇지.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 무효 등기 말소하니까, 소유자가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이렇게 확실히 공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찍으실 때 찍는 요령도 필요해요. 그럴 때는 아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내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군. 소유자가 되기 위한 채권자군. 그래서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적 청구권.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당연 복귀해버리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구나.
이게 등기청구의 성질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자, 소멸시효는 3월에 할 거예요. 이건 판례라 그래요. 판례. 일단 기초 단계에서 자, 등기청구 봅니다. 203페이지 의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해줄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자, 개인사자예요. 사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등기 주세요 하면 말소하든지 이전이든지 아무튼 청구하는 권리. 등기 주세요. 자, 등기 신청권은 뭐냐? 나중에 등기 치러 가죠. 등기 소외. 이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즉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는 달라요. 글씨가 다르죠. 청구하고 신청하고.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다가 등기 좀 박아주세요 하는 누구한테? 등기소에. 등기소는 법원 산하예요.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등기해 주세요. 이게 등기 신청권. 따라서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예요. 사법 반대, 공법. 이해가죠? 등기 청구권은 우리 갑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하죠. 우리 민사관계에서. 그래서 개인사자, 사법상 권리. 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이다 하니까 등기소는 사법부 국가기관이에요. 국민 대 국가 간의 관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거기 있죠. 공법상 권리. 등기 청구권은 개인 대 개인이죠. 사법상 권리.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 30년 동안 한 번.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딕을 잘못 받고 있어요. 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 자, 2번 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예일가 시험 나와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해 주세요. 이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밑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 바로 밑으로 밑줄. 채권적 청구권.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뭘 가지고 나는 이전자가 없잖아. 이전자가 없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럼 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를 뭘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돼? 범죄 흔적. 매수인.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채권자지. 그러니까 이전자가 없어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가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전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 지금과 같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 우리 시험 지문이. 그래서 매수인 너는 채권자군. 채권자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군. 자, 3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죠.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아.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예로 나오는데 위조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필기해놔요. 가불과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하니까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일단 예를 한번 볼게요. 갑 부동산의 을이 위조 등기를 격려했어. 자, 그러면 위조 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을은 소유자 아니죠.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 갑이지. 위조 등기는 무효니까 당연 복귀예요. 자, 갑이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말소의 동그라미. 말소가 붙으면 99%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조 등기가 무효죠. 이걸 물권행위 유인론을 알아야 돼요. 등기가 무효면 바로 복귀해버려. 그래서 갑이 무효등기 말소하는 건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물권 청구권. 지금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찍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정식대로 하는 거야. 아하, 갑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소유자 아닌 놈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요구하는구나. 소유권에 기하는구나. 소유자로서 하는구나. 물권자가 하는구나. 물권적 청구권. 믿죠? 그래서 이게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이었어요. 발생 원인은 시험에 안 나와요. 성질만 나와요. 그래서 매수인, 그 다음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을 등기 무효고 위조 등기도 무효죠?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오른쪽에 매매가 무효, 이걸 이제 나중에 다 필기. 오른쪽에도 되고, 포스트잇으로 해도 되고. 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5번. 이걸 볼게요. 말이 길죠?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이 을에게 구집한다고 안 하고 이건 위조 등기 할게요.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위조해서 등기를 격려해요. 위조했으니까 병한테 팔아 제끼겠죠. 또 병이 정한테 또 팔아요.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죠. 현재 정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을 등기는 위조 등기니까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면 항상 위조 등기는 실체가 없어서 무효예요.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병 등기도 무효. 소유자 아니란 얘기예요. 정도 무효. 소유자 아니고. 소유자는 누구? 그렇죠. 누군가 위조 등기를 통해서 팔아 제껴도 소유권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갑니다. 나중에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기 때문에 얘들은 첫 단추가 어긋나면 그 뒤로 다 무효로 날라가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 손이죠. 손의 3자, 손의 3자. 하지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갑은 지가 소유자인데 현재 소유자는 정으로 돼 있죠. 얘가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다 무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는 말소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공시되도록 고쳐야 돼. 그러면 얘 등기만 말소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얘 등기만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는 직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얘예요. 등기부등본상. 결국 갑이 등기부등본에 지가 소유자로 보이게 하려면 이 무효등기 3개를 다 말소를 해야 돼요. 3개.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을, 병, 정 다 말소해줘 해서 말소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줘요.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말소를 시켜야 돼요. 갑 입장에서. 자, 을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고 병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고 정 상대로 각 등기,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들어갑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 청구 들어가요. 문제는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사우디 갔다 가고 병은 칠레 갔다 오고 그러고 정은 한국에 있어요. 만약에 거래가 10명 됐다고 해봐봐. 사람 찾느라고 10년 걸려요. 상대방을 잡아야 소송을 걸지. 그래서 갑으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등기부 소유자는 맞아. 하지만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소유자로 공시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갑 힘드시죠. 새 놈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부분이 갑을 위해서 법리 하나를 개발해요. 을병정 새 놈을 상대로 고생하지 마시고 현재 등기 박혀 있는 등기 명의 누구예요? 을병정 중 현재 등기 명의는 정이죠. 현재 소유자로 박혀 있는 현재의 등기 명인이라고 해요. 현재 등기 명인 정 한 놈만 패세요. 그래요. 새 놈 패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현재 등기 명인 한 놈만 패세요. 정을 상대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를 받아버리세요. 그래서 갑은 현재 등기 명인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가 아닌 정 나에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에게서 등기부등본은 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요. 그러면 항상 등기를 박을 때는 너는 어떻게 해서 소유권 취득했니? 등기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러면 갑은 저기 소유자죠. 정하고 뭐 매매 계약했어요? 상속받았어요? 뭐 증여받았어요? 없어. 전혀 없어. 등기 원인은 기재해야 돼.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요. 갑이 물어보죠. 등기 원인을 뭘로 기재해야 돼요? 하니까 판사가 이렇게 기재하세요.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기재하세요.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 말이 길죠? 자꾸 10번 반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진정명의 이전 등기. 나중에 이렇게 줄여서 할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지금은 전체 해야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등기 말소 청구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같은 말이에요. 말은 이전이지만 이거 말소 청구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말소하고 이전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법적 성질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또 찍어봐.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럼 항상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가 나오면 항상 청구하는 갑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만 빨리 판단해야 돼. 애우는 게 아니라. 갑은 소유자죠. 우리는 소유자밖에 안 나와. 다른 물권자는 안 나와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요. 자, 이거하고 제가 같다고 했죠. 말소,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하죠.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말소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 이전 등기. 따라서 얘도 당연히 소유자가죠. 그래서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말소 대신하는 진정명의 이전 등기. 나중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등기 말소 대신 현재의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한 놈만 패세요. 현재 소유자로 박혀있는 정을 상대로 소유자가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그게 5번에 있어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옆에 써졌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자, 요건 이미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만. 자, 다 필요 없고 소유자가 그렇게 정리하세요. 소유자가 적어요. 그냥. 되게 어렵잖아 말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소유자가. 자, 넘겨요. 그건 소유자가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되고. 등기 말소 청구권과의 관계. 아하. 참. 없어. 내용이 없어. 없어. 진정명의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요. 교재에. 현재 등기 명의인도 없고. 없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이 그림 그리고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 대신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하는 거.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의의가 없잖아. 요건으로 바로 가버렸죠. 의의가 없으니까 이 설명이 지금 없는 거야. 의의가 없으니까. 교재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건에서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즉 진정한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거기 일단 밑줄 하세요. 누가 행사한다?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하는 의의가 없어. 교재에 의의가. 저게 의의예요. 제가 설명한 게.
그 다음에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성질, 시험은 현재 등기 명인 저거하고 성질 두 개가 나와요. 누구를 상대로 하냐? 현재 등기 명인. 그 다음 이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두 개가 나와. 특히 물권적 청구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교재 있긴 있어.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나머지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셔서 2번. 등기 말소 청구권 관계. 내용은 아예 보지 마세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이건 소송법이라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일도 없고 거기다 써요. 등기 말소 청구 대신하는 거다. 새 놈 다 말소하기 힘들잖아요. 등기 말소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 이전 등기예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등기 말소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누구 상대로? 현재 등기명의 한 놈만 펴라. 그것만 기억해요. 현재 등기 박혀 있는. 그래서 제 요약집이 나오면 설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 요약집이 더 좋아요. 기본서보다. 자, 이 정도 하고 등기의 추정력 갑니다. 오른쪽. 등기 청구권은 이 정도 봐요.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볼 거예요. 거기가 중요해요. 등기의 추정력. 등기 파트 목차 한번 적어보죠. 중간 생략 등기.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지. 실체관계 부합법리가 적용된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 방금 본 등기 청구권. 세 번째로 볼 게 가등기예요. 하지만 가등기는 3월에 볼 거예요. 3월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등기의 추정력. 지금 볼 게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볼 거예요. 등기 파트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이 네 놈이에요. 이 네 놈. 얘들은 각각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는 놈들. 한 문제짜리로. 자, 등기 청구권 중간에 다 봤어요. 이제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니까 힘력이죠. 등기에는 내가 등기를 박으면 어떤 힘이 생기는데 뭔가를 추정, 인정해주는 힘을 줘요.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뭘 추정해주느냐? 그게 문제되겠죠?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삽니다. 매매계약. 자, 을은 갑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을의 이 등기는 어떤 사실을 추정해 주느냐? 세 가지 점을 추정해 줘요. 첫 번째, 등기된 권리, 소유권이죠. 등기된 권리가 당신한테 적법하게 있네요.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네요. 권리가,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다는, 권리가 적법하다는 추정을 해줘요. 즉,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네요. 등기된 권리는 적법합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를 박을 때는 항상 당신은 무슨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등기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돈 주고 샀으면 매매 기재하겠고, 아버지가 공짜로 증여해 줬으면 증여를 적을 거고, 그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으면 상속을 적는 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증여계약을 통해 공짜로 나한테 이전되고, 이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면 권리,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네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사실도 적법하게 있었네요.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면 아하, 당신은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사셨네요. 등기 원인도 적법한 걸로 추정. 즉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정. 세 번째, 관련 법에서 어떤 절차를 요구한 게 있다면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이 세 가지를 추정해줘요. 등기 추정력은 뭘 추정해준다?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네요.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있네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다 추정해줘요. 이게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다 적법한 걸로 추정해줘. 이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등기 추정력의 내용은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두 번째, 이 추정력은 누구한테 미치느냐? 당연히 모든 3자에게 저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3자에게 미쳐요. 추정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그러는데 모든 3자에게 당연히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겠죠? 모든 3자. 이 모두는 갑, 매도인 있죠? 얘가 전 소유자죠?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갑에게도, 즉 전 소유자에게도 미쳐요. 적법 소유자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등기 추정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이 이놈이에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모든을 외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은 모든 3자, 전 소유자, 매도인, 갑 포함 모든 3자에게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네요. 이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 추정력에 어디까지 미치느냐. 인적 범위. 여기는 물적 범위 그래요. 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이 3개 외우고 추정력은 어디에 미치느냐. 모든 3자. 시험 이게 나와요. 전 소유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돼요. 전 소유자에게. 자, 그러면 추정되면 항상 세트. 추정이 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죠? 추정되면 지 스스로 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재판 갔을 때 저 소유자입니다 라고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의 효과예요. 추정되면 인정된다는 거니까. 입증은 뭐냐? 어떤 사실을 판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추정되면 인정됐죠?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입증이 상대방이 넘어가요. 그래서 반대쪽 당사자가 너 소유권 없어. 너 위조 등기야.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서 깨야 돼요. 이 추정된 사실을. 추정되면 이따 점유권에서 하겠지만 세트. 스스로 추정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스스로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세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추정력 이 정도 보면 돼요. 자, 등기 추정력 봐요. 1번.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 명인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효력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이 넘어간다는 얘기. 상대방이 이 등기 무효를 상대방이 입증해서 깨지 않는 한 여전히 입증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않는다. 좀 어렵죠? 즉 상대방이 깨라 그거예요. 자, 추정력이 물적 범위 2번 가요. 자, 까꼴로 가요. 한 장 넘겨요. 3번부터 봐야 돼.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 자, 권리 동그라미. 권리적법 추정이에요. 등기된 권리가 소유권이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네요. 등기된 권리가 저당권이면 당신은 적법한 저당권자네요.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적법 추정. 제목만 볼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요. 논리 순서예요. 등기 원인으로 기재된 사실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 원인적법. 등기 원인적법. 등기 원인적법.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제목만 볼게요. 한 장 다시 넘겨요. 이제 2번. 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절차적법이에요. 결국 원인, 권리, 절차. 거기만 밑줄 하더니 동그라미에서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등기된 권리가 적법. 이게 바로 1번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 등기 원인도 적법한 걸로, 절차도 적법한 걸로. 그래서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이 추정된다. 이 3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정리해도 돼요. 자, 오른쪽 3번. 추정력의 인적 범위예요.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부동산에 관해 일단 읽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이전 등기 박혀 있는 명의자 을이죠. 저 을은 모든 3자에 대해서 다 추정력이 미쳐요.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판 놈, 전 소유자, 갑이죠. 갑에 대해서,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돼요. 자, 전 소유자, 거기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 소유자에게도 매도인에게도 미쳐요. 갑에게도. 이게 시험 나와. 기출이 한 4-5번 돼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여기가 별 3개예요. 전 소유자, 즉 모든 3자야. 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3자에게 다 미쳐. 별 3개. 전 소유자가 별 3개예요. 자, 추정 효과 1번 기본적 효과. 자,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이 3가지 사실에 대해서. 따라서 등기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 효과 오른쪽 여백에 저걸 적어요. 추정되니까 자 이걸 적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걸 적어놔야지. 스스로 지가 추정되는 사실, 권리적 법, 원인적 법, 절차적 법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정되니까. 그 다음에 연결시켜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효력을 다투는 자가 반대쪽 당사자를 말해요. 반대쪽 놈이 입증해라. 세트예요. 세트. 오케이. 이 정도. 추정력 기초만 했어요. 기초. 나머지는 아직 좀 어려워요. 다 팔레고 그랬어. 그건 한 바퀴 돌고 해야죠. 3월부터. 지금은 우리 기본 과정이에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일단은 기본 과정은 법조문을 배워야 돼. 법조문. 점유권부터는 법조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 시간 꽤 걸려요. 자, 그 다음 끝났어요. 자, 211페이지 오른쪽에 동사물권 변동 있죠? 이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동산이니까 안 본다. 자, 넘겨요. 계속 넘겨. 안 봐요. 동사는 시험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215페이지 물권에 이제 소멸로 가는 거예요. 10분간 쉽니다.